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의 후보들의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이렇게 문답을 하는데 이게 무슨 스탠딩 토론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니 무슨 체력장 테스트 하는 것 같아. 2시간을 세워놓으니까 무릎이 아파요. 아마 처음 이제 시도하는 형식 아닙니까? 괜찮은 형식 같습니다. 지난번 토론하고 별로 다른 점 못 느꼈고요. 예. 이제 하는 방식이 좀 달랐는데 5명이라서 조금 산만했던 것 같아요. 2시간 서 있는 게 힘은 드네요. 앉아서 하는 거하고 서서 하는 거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5명의 후보 소감 들어보셨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회의감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강하게. 그런데 저는 어제 전체적으로 재밌었어요. 상당히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 있게 빠른 템포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좋게 봤고 어제 사실은 토론을 보면서 나름대로 기사도 써야 되는데 기사가 잘 안 써질 정도로 주목해서 봤던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죠. 네, 시청률도 높았죠. 그러니까 긴박하게 진행되니까 좋았던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제 5명의 후보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게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어떤 비전을 지금 밝히는구나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핑퐁되고 저렇게 핑퐁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 후보가 이 후보한테 넘긴 질문을 갖다가 회피하고 싶을 때 바로 다음 후보한테 어떤 다른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할 때 답안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거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딱 질문을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들고 와가지고 끌고 내려가는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여서는 후보에 대한 검증이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준비된 대본 없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진보된 방식이라고 보는데 다만 저 산만한 것을 조금 더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하는 쪽으로. 예를 들자면 양자 토론이라든지 삼자 토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압축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률이라는 게 그만큼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니까 어쨌거나 국민들 유권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일단 스탠딩 토론을 한다라는 그 형식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일단 그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역량이나 상대에 대한 공격, 또 소통 능력, 또 이미지를 어떻게 연출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켜봤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저도 한 5명이서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도 굉장히 집중이 됐고 문재인 후보가 그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또 시간을 다 썼고 그러니까 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1대4 아니면 2대3 안철수 후보까지 치면 이러한 구도로 전개가 돼서 이게 그러니까 2명 정도 미국처럼 2명이 딱 토론을 하면서 막 때로는 관중들도 이제 그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른바 제대로 된 스탠딩 토론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앞으로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그래도 재밌고 좀 국민들이 흥미를 갖고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조국 교수가 누구하고 가까운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스탠딩 토론으로 확인한 거는 모든 후보가 2시간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뿐. 굉장히 평가절하했는데 글쎄요. 근데 1등 후보로서 감내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예, 1차 토론 때는 이 안철수 후보가 양쪽의 공격을 받더니 좀 경직됐다. 그래서 캠프에서도 이번 2차 토론에서 만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좀 긴장감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토론에서는 그 문재인 후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 난타를 당하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조금 여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비춰졌거든요. 지금 이제 TV 토론이 다 합해서 한 30% 정도의 어떤 시청률이 있다면은 한 1,500만 명이 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 의하면은 20, 30% 정도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40% 이상이 TV 토론을 보고 정하겠다. 그러면 상당한 숫자인데요. 예,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스탠딩 토론 자체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이 원고 없는 어떤 자유 토론으로서 긴장감, 긴박감을 주는데
실제로 어느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어떤 비전과 정책 자질을 갖다가 이 유권자들이 시청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예. 조금 이렇게 산만했다. 예, 이런 점은 누구나 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남은 토론회에서는 그 부분은 반드시 토론회 방식에서는 좀 이렇게 수정되어야 되겠다. 예. 그래야만 이 유권자들이 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말꼬리 싸움으로만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 예. 역동성을 위해서 그랬는 모양인데 그거는 좀 이렇게 지양돼야 된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시청자 그런 내용은 별로 적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어제 주제 토론으로 해서 안보와 뭐 경제와 사회, 교육 이런 분야를 다 다루었는데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장점과 단점, 내용면을 사실은 국민들은 들여다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 막 각 후보 간에 어떤 정책이 있었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육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 이러한 그렇죠. 어떤 정책을 예. 가지고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과 문제점에 대해서 후보자 간의 어떤 토론이 있어야 됐는데 아까 김능구 대표님 말씀대로 깊이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토론보다는 정책 과거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말했느냐 그때에 대한 의견은 지금 왜 달라졌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과거의 문제 발언을 꼭 말꼬리 잡거나 아니면 과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정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왜 그때는 이랬었냐라고 하면서 책임을 묻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국민들이 뭔가 이 TV 토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각각의 어떤 본인과 생활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보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내 생활이나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보자들이 사실상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설명 준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준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있어서 지금 심상정 후보가 앉아서 하는 것과 차이를 모르겠다 그랬는데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서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제스처라든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연단해서 자기가 발언할 때는 앞으로 나와서 나가고. 예, 어떤 제스처를 쓰면서 표현을 한다든지 사실 TV 토론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때 긴장을 하는지 어떻게 뭐 표정이 일그러지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유권자한테는 판단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자기 자리에서 그냥 서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앉아서 하지 왜 그렇죠. 피곤하게 서서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발전된 거라면은 사전 원고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을 했다는 것은 높이 샀는데 그건 앉아서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쪽을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고 어제도 굉장히 조금 긴장한 듯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뭐 후보들이 그렇게 미디어의 저런 토론에 이렇게 기회를 많이 갖지를 못해서 좀 익숙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토론이 역동성을 가지려면 지난번에 왜 바른정당 예비 그 경선 과정에서 남경필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둘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름대로 재미를 갖고 했거든요, 토론을.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좀 이렇게 후보가 5명이서 되다 보니까 일단 얘기하는 거나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어떤 얘기를 상대한테 질문을 하거나 답변하기에는 너무 이 시간도 짧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선 자체도 분산이 되고 일단 우리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자 토론 정도 나아가서 양자 토론이 좀 돼야 긴장감도 생기고 더 그에 맞춰서 다양한 것 평가도 가능하고 흥미도 있고 그리고 형식도 그냥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무대를 좀 어느 정도까지는 움직이면서 마이크도 뭐 직접 잡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러한 어떤 좀 이 동적인 움직임도 같이 좀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형식을 바꾼다면 훨씬 더 좀 자연스럽고 보는 시청자들도 즐겁고 또 하는 후보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본인의 장기들도 살려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자유토론 방식이 이제 시작이니까. 스탠딩 토론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 미국 대통령 이번에 이제 아주 최근에 트럼프 후보랑 힐러리 후보가 붙을 때 그때 보면은 뭐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이 두 후보가 다. 그런데 미국도 보면은 각 당의 경선에서는 후보가 많잖아요. 많을 때는 스탠딩이라 하더라도 우리처럼 저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15% 이상 여론조사에서 그 후보들이 맞짱 토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시도했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5분이 하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걸 갖다가 뭐 그 희망 사항이지 지금 이번에 그래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랬을 때 5분이 했을 때 저렇게 좀 이렇게 뒤엉키지 않고 예. 시청자나 국민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자질 비전 정책을 갖다가 예.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만 규칙을 좀 넣어주면 예. 뭐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어떤 좀, 면에서는 그 지난번에 그 안희정 충남지사가 출마 선언하면서 그 대학로에서 거의 몇 시간 이상을 그냥 즉문즉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어제 이제 2시간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자체를 저는 좀 더 늘려도 더 길게? 예, 그렇습니다. 한 4-5시간 해도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서서 하면 힘들죠, 계속. 그러니까 그건 뭐 보겠지만 시간은 방송 시간은 늘려서라도 충분히 어쨌거나 서로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이 예.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것도 싶습니다.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이 많으면은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